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로컬푸드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형 로컬푸드인 전주푸드 사업이 시작된 지 2년가량이 지났지만 일부 매장이 매출 저조 등으로 문을 닫고 조직 운영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자치단체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군산시는 민간 위탁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규모의 유사수신 혐의로 익산의 한 협동조합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친환경 농장에서 살충제 달걀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죠. 이번엔 로컬푸드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선호한 소비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지난달 한 농가가 납품한 깻잎에서 기준치를 7배가량 초과한 잔류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4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전북 로컬푸드 직매장의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농작물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는 2014년 7건, 2015년 4건, 지난해 10건, 올해는 이달까지 4차례나 됩니다. 로컬푸드가 친환경적이라며 자주 직매장을 찾은 소비자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올 수가 없지. 여기를 못 믿고도 이제 못 땡기지. 먹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누가 믿고 와서 먹겠어요. 1차로 적발된 농가에게 출하 중지 3개월과 재교육을, 2차 적발 때는 아예 출하 정지를 통보하지만 농약 성분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유통 단계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의 안정성 조사를 확대해서 사전에 부적합된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닭을 키웠다는 김제와 고창, 순창의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달걀이 검출된 것도 놀라운데 로컬푸드에서 반복되는 농약 성분 초과가 또 한 번 소비자들을 실망시킵니다. 친환경 생산자들이 농약을 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지 않는 한 식품 안전은 말뿐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전주형 로컬푸드인 전주푸드 사업이 시작된 지 2년가량 지났습니다. 일부 매장은 매출이 적어 문을 닫았고 조직 운영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동물원 안에 있는 전주푸드 레스토랑입니다. 동물원 안에 있는 탓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매출이 기대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연 지 9달 만인 지난 20일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데로 다 이제 투입해서 다른 사업에 인력 지원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세 곳의 전주푸드 직매장 매출도 신통치는 않습니다. 직매장 2곳은 한 달 평균 매출액이 7천여만 원으로 매출액의 90%를 농가에 돌려주고 나면 매장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전주시 지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주푸드 사업은 전주시가 자본금을 댄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그만두는 직원 비율이 높아 센터의 조직 운영마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석 달째 공석이고 센터장 역할을 대신하던 간부도 지난달 돌연 그만뒀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센터 설립 이후 3년간 전체의 절반인 1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내실 없이 확장되는 센터 조직이 과부하에 걸리고 리스크 발생률만 높이고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의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공석인 센터장 공채에 나서고 하반기부터는 학교 등 공공급식 납품으로 활성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로컬푸드를 내건 전주푸드 사업에 내실을 다지는 일이 시급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공금 횡령의 채용 비리까지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가 이런 의혹에 휩싸인 건 군산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 때문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더 이상 민간에 맡기지 말고 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군산시는 여전히 민간 위탁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배순자 씨는 지난 16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예약도 어렵고 불친절하기까지 한 장애인 콜택시 대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가다 벌어진 일입니다. 장애인 콜을 타고 가서 시장까지 데려달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당일은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쿠터를 타고 그냥 시장에 그냥.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은 운영자가 콜택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금까지 빼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장애인에 발휘돼야 할 콜택시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 셈입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군산시는 지난 10년간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1년에 4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운영자가 내민 정산 서류만 믿고 조사 한 번 안 한 겁니다. 그간에 민원 발생한 것이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었지 다른 부분이 민원이 발생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군산 장애인 콜택시 회장이 물러나자 민간 위탁 대신 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문제 그리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 하지만 군산시는 민간 위탁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는 장애인 콜택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에선 콜택시 한번 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큼 장애인들의 불만이 작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의 항의 끝에 전주시는 2년 전 민간 위탁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기사가 장애인이 탄 휠체어를 직접 끌어 차에 태우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장애인 콜택시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서비스입니다. 24시간 예약 지도를 도입해 하늘의 별 따기였던 배차가 간편해지자 이용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예약한데 바로 제 전화로 문자가 와요. 차 난방까지 해갖고 예약되었다고. 그것이 편리하고 좋아요. 시간 정확히 잘 떼주고 또 기사님도 친절하고. 주먹구구식이었던 이용자 선정도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명하게 바꿨습니다. 이용자의 집에 찾아가서 불편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심사위원회 그것을 반영을 해서 심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다른 시군과 달리 아무리 먼 거리를 가더라도 버스 요금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 이용료 부담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도내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전주시뿐입니다. 단체 위주로 그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나 공공성 서비스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모든 지자체가 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52억 원에 이릅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특정 단체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수십억 규모의 유사수신 혐의로 익산의 한 협동조합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업으로 또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4년 전부터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서 피해자들이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혐의입니다. 피해 규모가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협동조합은 또 다른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커피나무와 귀뚜라미 분양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밭기름 뭐 수입 이거 다 합치면 95억 되겠죠. 귀뚜라미하고 그다음에 사육통, 사육탕 이런 거 분양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를 바라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격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니네들은 안 띄어먹고 갚을 테니까 다시 투자를 해라 그런 거고, 그 사람들 돈을 갖고 있는 한 니네들이 우리를 고소를 못할 거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다니까요. 또 이달 들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34개월로 나눠 투자금의 3%씩 돈을 갚겠다며 뒤늦게 합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민영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제때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합장 등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친환경 복지농장 방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살충제가 검출된 김제한 농가가 살충제를 쓴 적이 없다고 반발하자 전라북도가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가가 무허가인 만큼 일단 농장 주인이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를 한 뒤 달걀 껍데기에 난각 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희망에 따라 살충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조사에서 살충제가 나오지 않으면 해당 농가는 시중에 달걀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 가운데 대전의 한남대가 서남대 인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남대는 서남학원의 인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남대가 운영 중인 남광병원을 방문해 사실상 실사를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대 외에도 순천대와 목포대 등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유치하기 위해 조만간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돼 전북대와 원광대 역시 의대 정원을 전북에 잔류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해졌습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인 개최하려면 기반시설 구축에 만 20조 원이 필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새만금 내측 고속도로와 철도 신설 등에 오는 2023년까지 20조 원을 들여야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만든 뒤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한 전북의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1,850헥타르 규모로 추진하는 한중 경협단지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정부 간 협의가 중단돼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과 중국 석도를 잇는 회리오 증편은 지난해 8월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올해 의제로 거론됐지만 중국 측이 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않아 증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혁신도시 단독주택 용지의 불법 가구 분할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3가구 이하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그 이상으로 가구를 늘리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와 단속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불법 가구 분할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고 이행 강제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오늘 전북은 전주 10mm, 고창 11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에도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려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등 29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